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전공이 이제 고고학이고 나름 역사 쪽이고 해서 차츰차츰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씩 이제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름 역사적인 이야기 1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준비했냐면 벚꽃에 관련된 얘기 준비했습니다. 네, 벚꽃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벚꽃은 어떤 의미인지 댓글 혹시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 벚꽃을 처음 이제 접했던 계기는 초등학교 때 그 이제 도로변에 올라가면 벚꽃나무들이 쫙 펴 있었어요. 그래서 4월 초에 가면 그 벚꽃들이 있어서 저희 이제 친척들하고 같이 가서 벚꽃을 구경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기억의 벚꽃은 4월에 봄에 그 밤에 노는 놀이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 그래서 벚꽃은 참 아름답구나. 밤하고 참 잘 어울리는구나. 이쁘다. 뭐, 봄이 시작인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벚꽃을 되게 좋아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제 의식이 좀 생기고 역사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서 벚꽃이 일본의 국화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서는 벚꽃에 대한 좀 반감,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서 왜 우리는 일본 국화인 벚꽃을 저렇게 좋아하고 열광할까? 저거 일본의 잔재가 아닐까? 그런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항상 사람들이 벚꽃 구경하러 많이들 봄이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가 되면서부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중간고사예요. 그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하죠.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다. 중간고사와 함께 벚꽃이 피고 진다. 그래서 나는 벚꽃 구경을 할 수가 없다. 시험을 봐야 된다. 막 이런 한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특히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거의 그래서 제대로 구경을 한 거는 진짜 초등학생 때, 뭣도 몰랐던 정말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구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벚꽃이 일본 국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많은 이제 마음에 좀 약간 반감이 되게 많았어요. 저 특히 이제 중학생 때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 의식 속에는 일본말 같은 걸 안 해야 되겠고 일본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좀 부정적인 것들로 많이 보게 됐던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일본이라고 배척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대학생이 이제 저는 됐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그랬던 얘기는 고대사적으로 보면 일본과 한국과 교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들이 많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오히려 일본에서 연구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대사나 우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해야 됐고, 정말 내가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본어와 친밀해져야 됐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친밀해져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뭐 드라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제가 흡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바뀌게 된 거는 일본이라고 무조건 배척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점차적으로 느끼게 됐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무조건 배척하고 저들이 잘못했다, 너네는 아직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들한테 배울 건 배우고 너네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부분들을 알게 된 거죠. 네, 벚꽃이, 한국에 있는 이 벚꽃들이 왕벚꽃 나무가 되게 많은데, 이 왕벚꽃 나무가 한국 거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기원적으로 이거를 이제 찾아보고 저도 논문을 보면서 훑어보니까 어떻게 됐었냐면요. 일제강점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그 지위가 격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 창경원에 수많은 벚나무들이 그 시대에 일제에 의해서 심어지게 됐습니다. 창경궁의 존업성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정각 바로 옆에 일본식 건물을 짓는가 하면 명전전 앞마당, 즉 조정을 꽃밭으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명전전 주변의 정각을 없애고 대신 박물관을 세웠으며 해방을 맞으면서 그 벚나무들이 윤중로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그렇게 벚나무들이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벚나무들이 어떻게 보면 윤중로에 있는 그 벚나무들조차도 일본에 의해서 가져온 나무들인 거죠. 네, 우선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또 큰 벚꽃 축제 중에 하나인 윤중로에 있는 그 나무들의 우선 기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근데 일본에서 가져온 그 벚나무들의 기원은 일본인들조차 그 기원을 찾지 못했어요. 그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논문을 몇 개를 봤는데요. 요 논문을 하나, 그래서 여기 소메이 요시노, 요거는 왕벚꽃나무의 일본어 그 벚나무 명칭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이제 기원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제가 초반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기원을 일본인들도 못 찾았다. 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이 그것이 일본이 어디에 어느 이제 지역에 많이 나는 그 지역이 있어서 거기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기원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정말 시료를 떠서 그 식물이 어디가 기원이고 어디가 그 추정지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그냥 추정적으로 거기일 것이다 라고만 한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 왕벚나무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 발견됐던 계기도 해방이 돼서 그런 시기가 아니고 일제강점기에 발견이 됐습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다른 서양 분이셨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그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요. 1908년에 제주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프랑스인 타케 신부가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벚나무를 발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표본을 건네받은 독일 식물분류학자 퀘네가 이것을 왕벚나무의 변종으로 보고서 학계에 이제 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이제 관련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가 못 찾은 기원이 바로 이곳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일제강점기에 제주도 기원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주도 기원설이 나오면서 일본의 학자들은 제주도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고 일본 어느 지역일 것이다, 일본이 맞다, 이런 얘기들을 주장했고, 그 이제 제주도에 있는 벚나무는 잡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벚나무 자체가 그 되게 그 비슷비슷한 그런 이제 그런 형질들이 있어서 이걸 어느 종이다, 이걸 어느 종이다 이렇게 분류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벚나무들이 뭐 삼벚나무도 있고 수양버들처럼 이렇게 피는 벚나무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벚나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주 조금 다르다 싶은 애들 아니면 이 왕벚나무와 일본에서 들여온 지금 윤중로에 있는 그 벚나무들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에요. 우선은 제주도 기원설이 있었고 뭐 잡종이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이제 그 제주도 기원설이 가장 힘이 있는 설 중에 하나였고요. 그 잡종설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를 맞으면서 잡종설이 더 힘을 얻게 되고 일본에서 이제 잡종설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 침략을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제스처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잡종서를 보고 나서 읽는 순간 좀 기분이 나빴어요. 뭐야 니네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야? 우리 거 맞대잖아. 라고 이제 저도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제 선생님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이제 저도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에 이제 근래에 들어서 뭐 그 염색체라든지 뭐 DNA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많이 차이를 나는 걸 못 느낀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기원은 정말 물음표 같은 상황이다. 다만 이게 뭐 민족주의적이거나 어떠한 사회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에서 벚꽃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벚꽃의 기원을 가지고조차 역사와 민족 그런 것들을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쓰신 선생님의 이야기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이제 얘기하고 네. 오늘은 로이킴의 봄봄봄을 들어볼게요. 자, 카카오 로이킴의 봄봄봄 틀어줘. 네, 그럼 안녕.